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가 저를 자극하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해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도 집값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여전히 오른다라는 얘기들로 민심이 폭발하다 못해 지금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기간 동안 4년 넘게 전국 아파트 가격이 27% 급등했고 서울의 상승률은 52%라고 합니다. 통계치기 때문에 27%, 52%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서너 배가 오른 거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지난 5년간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시장이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 못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흘러가서 정부가 손쓸 여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사실상 그 버블을 만든 장본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동산 거품의 원죄는 지금의 정부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대출을 누가 그렇게 내줬냐고요. 저금리로 그렇게 대출을 낼 수 있게끔 한국 기준금리를 누가 그렇게 낮춰줬냐고요. 지금의 정부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집값이 고점이다, 뭐 상투니 경고해야 된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상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나쁜 짓 해놓고 나쁜 짓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도둑이 경찰을 붙잡고 너 나쁜 짓 했지라고 얘기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투기하고 연끌하고 비투했다고 국민들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되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훈계할 자격이 되냐라는 거죠. 너무 많은 거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두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가 이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사얘기라고 보는 거죠. 워낙 지금의 정부가 너무 최악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상 지금의 정부는 대통령부터 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전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고대죄. 그러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원죄를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어떠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집값이 5억에서 한 5억 5천 하던 아파트가 가격이 17억, 18억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월급이 뭐 월급 뭐 3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월급이 뭐 1200만 원, 1500만 원으로 올랐나요? 아,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랐어요. 서너 배로. 아니 어떻게 5억 하던 아파트가 17억, 18억이 할 수 있냐고요. 5억대는 아파트 10억대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17억, 18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 거죠. 뭐 유동성이 뭐 풍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금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정부의 잘못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거품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활화산이죠. 활화산 폭발을 할 겁니다. 폭발. 폭발. 지금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고죠. 사고 덩어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가 좀 과합니까? 무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도저히 부동산 관련해서 살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 전국의 출산율이 0.8%예요. 0.8%.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이 뭡니까? 출산율이 0.6, 0.7 아닐까요? 요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서울은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뉴스에 나온 게 뉴스 제목이 뭐냐면 집값 대선 이후 다시 오르겠지만 점점점 전문가 5인의 전망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공급난 여전하고 개발 공약 등이 있어서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 우세하다. 전월세 상한제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값도 5% 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01% 내려서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한국경제신문이 28일 날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 5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 1번. 2번. 대선 3월달, 6월달 지방선거 때 개발 공약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 상승을 1에서 3% 오를 거래요. 전세값은 3에서 5% 오를 거래요. 투자 유망처로 꼬마 빌딩하고 신설 역세권 GTX 개통 예정지가 투자 유망처라고 본답니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보합인데 대선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대요.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다 보합이라고 얘기하네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10% 이상 상승, 전세값 10% 이상 상승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직방 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최대 2% 상승할 거래요. 뭐죠 이거? 이 5명 중에 3명이 상승을 얘기하고 1명은 보합인데 대선 이후에 상승할 거래요. 1명만 보합이래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집값 계속 오르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과연 맞는 얘기인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가? 공급이 부족하면 앞으로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는 빈집세를 매겨서 빈집세를 과다하게 좀 매겨서 빈집이 아예 없게끔 해주세요. 정부가 지금 정부가 뭐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대구 경북 뭐 중소도시에 빈집이 있는 거는 일단 예외로 치더라도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에서 빈집이 있는 경우는 뭐 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상 빈집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뭐 얼마 1년 이상인 경우에 얼마 2년 이상인 경우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징벌제를 좀 매기세요. 그렇게 해야 빈집이 집 공급이 부족한데 집이 부족한데 빈집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 매수 시기를 지금 또 사래요. 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언제까지? 지금은 금리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 문제지만 빚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너무.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최고. 안 좋은 것만 다 최고죠. 이런데 이게 언제 터지냐라는 거죠. 그냥 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빚은 부메랑이 돼서 언제든지 돌아온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 잡겠다고 피자 한 판 쏘겠다고 얘기했더니가 되려 집값 급등의 주범이 됐다라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장이나 집값
등 뭐 자산시장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자산 거품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투기꾼들, 사기꾼들, 그 온갖 협잡과 조작과 그런 폐악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누가 방치했냐고요. 누가? 지금 정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이고 LH공사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냐라는 거죠. LH공사의 직원들의 일탈행위, 자신들의 그 자리를 이용한 배임행령 범죄들,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개겠냐고요.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집단 범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그 부동산 관련한 투기꾼들, 협작꾼들, 사기꾼들을 내버려뒀던 건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저지른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이 가할 수 있다고 말하시겠지만 되게 엄중하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거품을 너무 키워놨어요. 이렇게 커진 거품은 나중에 분명히 터지게 돼 있고 터지게 되면 한국은 IMF가 한번 넣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문재인 정부 덕분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IMF가 다시 온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예전 촛불혁명으로 쫓겨났던 박근혜 정부 시절, 물론 저 또한 박근혜 정부를 뭐 추정하거나 뭐 좋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고 김영란법을 시행했잖아요. 관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공무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기득권 사회가 싫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단 말이죠. 지금의 정부는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죠. 예. 뭐 역대 최고의 지적이라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한 게 많대요. 근데 정말로 뭘 했지? 정말로 우리 민생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를 한 게 있나라고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은 거죠. 다 적자 재정 다 빚내 가지고 퍼주기 한 거 기억나고 집값 급등시킨 거 부동산 저렇게 아예 그냥 희망도 못 갖게 만든 거 주식시장에 거품 대거 일으킨 거 청년들 출산율 저하되고 1인 가구 늘어나고 고독사 창궐하고 자영업자들 폐업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이런 일들이 뭐 모든 제가 뭐 지금의 정부 탓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야 될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되려 거품, 자산 거품과 부동산 버블을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너무 잘못한 게 많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다음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간 한국 경제는 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은 거죠. 누가? 서민들이. 직접적인 잘못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더 배불리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지낼 거면서 힘없는 서민들 아마 앞으로 투기했다고 빚냈다고 손가락질 받고 아마 업신여김 당하면서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아마 미친 듯이 일만 하게 될 거죠. 그 인간 사료 같은 거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 몇천 원짜리 먹으면서 아마 일만 하게 될 거예요. 왜?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너무 올라가지고 감당 못 하니까.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겁내면서 못 하는.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조용히 소주 한두 병 사놓고 그냥 싼 안주거리에 그냥 혼자 먹어야 되는. 왜? 누군가와 같이 먹으려면, 바깥에서 먹으려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아주 작은 사치조차도 못 부리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씁쓸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의 정부와 많은 기득권들 때문에. 씁쓸하죠.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오래오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대거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릴 거다. 내몰릴 거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품 붕괴가 사실상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무책임하게 부동산 버블을 키워온 지금의 정부에 욕을 하고 싶을 정도이죠. 씁쓸하죠.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단연코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 사실상 투기와 조작판을 만든 지금 정부의 원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 현실을 잘 지키고 자기의 삶을, 터전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각자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활기차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